시작하고.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저번 시간까지 해서. 그래서 뭐 크면 큰근작작, 작으면 사이로 정리 뭐 이렇게 생각하라고는 했으나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자고 했었는데, 자, 잠깐 예시를 다시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인수분해 된 식으로 바로 줄게. 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풀 때 함수로 해석을 하자고 해서 는 y 붙이고 는 y 붙여서 해석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였어? 2차 함수가 얘가 뭐였니? x축보다 뭐 한 거 찾는 거였어요? 아래에 있는 거 찾는 거였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1이랑 3이 근이고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겠지? 그럼 그때 요게 x축이니까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요걸 뜻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x 범위로서 답을 내게 되면은 1이랑 3 사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지. 작으면 사이로 정리로 해라.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 이 1이랑 3이라고 적혀있는 이 사이로 정리해서 나온 이 두 친구 있죠. 얘는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친구에? 근에서 나온 거죠. 그치? 그래서 결국 이 부등식의 답을 낼 때 이 친구는 방정식의 해로서 다가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로 돼 있지. 자, 그럼 사이로 정리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작다라고 돼 있어야겠지. 사이로 정리가 나오려면. 그리고 이 알파 베타가 결국 방정식의 근인 거지. 그래서 식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 이해될까요? 괜찮? 그리고 이제 근각에서 관계에서 뭐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너네가 2차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다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입니다. 자, 이거는 시험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때는 그래프 그려서 이해하는 겁니다. 자, 제목은 일단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려면은 다음 조건들을 따르는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있어요. 뭐야? 자, 요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있어. 자, 요거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된대.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은 항등식으로 지금까지 해석해왔죠.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는 당연히 항등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함수를 해석할 땐 조금 단어를 다듬을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다듬을 거냐면 항상이라고 바꿔서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은 결과적으로 방정식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함수니까 함수스럽게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2차 부등식이 성립한데, 그럼 해석을 이제 해볼게요. 그럼 이거죠. 자, 는 y 하고 는 y 해 줍시다. 그럼 뭡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뭐 했어야 되는 거야?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제 해석을 할 때는.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그때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위로 블록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래요? 그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요, 안 해요? 반드시 존재하죠. 그럼 위로 블록이면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무슨 블록이어야겠어, 무조건? 아래로 블록이어야겠지. 근데 아래로 블록 중에서도 그럼 이게 있고 요게 있고 요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x축보다 아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 일단 탈락이에요. 그치? 그리고 이 친구는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는 있어 없어?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안 되겠죠. 그럼 되는 건 오로지 이 친구겠지. 자, 여기까지는 쌤마 이해가 됐을까? 자, 그러면 어때? x축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자, 그럼 두 가지 조건이 나왔어. 첫 번째 무슨 볼록이어야 되는 거네?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x축하고 만나면 안 되니까 근이 없는 거죠. 즉 허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림 그려놓고 너네가 만드는 거야. 한 번 더 봐보자. 이번엔 얘를 해석해볼게. 4번 내용을 해석해볼게. 자, 그 4번 내용은 보면은 이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야?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항상.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은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그림 보면은? 반드시 위에 있는 게 존재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야 돼? x축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되겠네, 안 되겠네? 안 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무조건 무슨 볼록이어야겠고? 네, 그럼 위로 볼록이어야겠고, 위로 볼록도 3개 그리면은 요렇게 3개가 지금 그려지거든? 그럼 첫 번째 친구를 보자. 자,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원하는 게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래 자꾸? 잠시만요. 됐다. 자,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 없어?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자, 그럼 얘는 탈락이고요. 자, 그리고 얘는 x축보다 다 아래에 있긴 하는데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자, 는 붙었지. 만나도 괜찮은 거야. 그럼 만나면서 아래쪽에 다 있죠. 그럼 얘는 괜찮은 거네. 그리고 얘도 괜찮아, 안 괜찮아? 다 아래에 있으니까 괜찮지. 그럼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위로 볼록이니까 a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리고 판별식 썼을 때 중근 아니면 허근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 이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 저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너네가 그림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지 외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알아서 머릿속에서 습득이 돼요. 알겠지? 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이 그림 그리는 거 한번 연습해보게. 여기 개념 플러스에도 이렇게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그럼 쌤이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뭐, 여기 첫 번째 건 별거 아니고, 요거, 그림 한번 그리면서 요 조건에 내가 똑같이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2분 정도만. 자, 그래봤죠? 자, 여기 봅시다. 자,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이제 오늘 처음 했던 것부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보면은 2차 부등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보면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복습 좀 합시다. 작으면 뭐였죠? 작았다라는 부등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 해를 내면 사이로 정리였어, 끈끈 작작이었어? 네, 사이로 정리였죠. 그쵸? 자, 잠시만요. 네, 사이로 정리였죠. 자, 근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큰 작작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지. 그치? 근데 작다라고 돼 있으면은 사이로 정리돼 큰 작작으로 현재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큰 작작이나 사이로 정리를 쓸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부등식 이렇게 나왔을 때 x제곱의 개수가 양수여야 돼요. 양수. 만약에 음수로 나와 있었어. 음수로.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여기가 양수가 된 상태에서 큰 작작 사이로 정리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이로 정리가 나와야 되는데 큰 작작이 나왔다는 것은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이 A가 음수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0보다 크다로 바꿔준 거야. 그러고 나서 킁킁작작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A는 음수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랑 1이 등장했어요. 오늘 첫 시간 한 게 이거였죠. 처음에 시작한 게 마이너스 2랑 1이 결국 얘 방정식에 뭐가 될 것이다? 해, 근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로 답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은 a분의 2라고 쓸 수 있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딱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a가 음수가 나왔고 실제로 음수인 거 확인됐네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2분의 b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별거 없죠? 자, 그럼 괄호 2번입니다. 자, 볼게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하라고 돼 있어요. 자, 작으니까 원래 뭐 나와야 되는 거죠? 사이로 정리가 나와야 돼요. 쓱 봅시다. 사이로 정리 나와 있죠. 아, 그럼 위에처럼 얘가 음수가 아니란 거죠.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a가 양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할 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가 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써볼게요. 그럼 저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그게 마이너스 5겠지. 그럼 여기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b는 5a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을 써보면 a분의 c가 될 건데 그게 6이 나와요. 그럼 c는 6a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a, b, c가 완벽하게 안 나왔고 식이 3개 필요한데 식이 2개 나왔으니까 이렇게 완벽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가 요 친구 풀라고 했죠? 자, 그럼 요 친구 풀어야 되니까 대입을 해 줍시다. 그럼 C 대신에 6A를 대입할 수 있고요. B 대신에 5A를 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적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A는 현재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0은 일단 아니죠. 그럼 0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셋 다 A를 갖고 있지. 그럼 A를 약분해도 괜찮겠죠. 0이 아니니까. 그러고 0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니까 그냥 6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이 0 이상 이렇게 적어도 괜찮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 건데 지금 이렇게 크다 나왔죠? 크면 뭐라고요? 큰큰작작 계속 입에 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근만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6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근이 마이너스 1하고 6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6분의 1이 더 크죠? 마이너스 1보다. 그래서 큰큰작작은 다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해가 주어졌을 때는 결국 방정식 해로 바라보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큰근작작 사이로 정리를 쓸 때는 x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양수인 상태로 다가가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결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체크 한번 해줄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을 하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두 글자 뭐로 해석을 해버리자?
예, 항상으로 해석해버리자 요겁니다. 함수로 풀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괄호 1번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자, 부등식이 성립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2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괄호 1번 문제 보면 x제곱의 개수가 몇이지? 그럼 얘는 0이 절대 아니죠? 그럼 얘는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2차 부등식으로 해석을 할 거고, 그럼 이제 해석하면 이거지. 2차 함수가 는화에 안 써볼게 이번에. 2차 함수가 x축보다 뭐 한 거 찾는 거야?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아래로 볼록인 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x축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니까 허근을 갖는 거겠죠? 네, 그래서 판별식 들어갑니다. 그럼 a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다 쓰면 되겠지? 자, 그럼 a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 등장했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사이로 정리로 답을 내겠죠? 그럼 근이 4랑 마이너스 4지? 네. 그래서 4랑 마이너스 4 사이다. 이렇게 답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능? 별거 없죠, 생각보다 지금. 자, 괄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이 친구입니다. 자, 얘한테는 2차 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안 됩니까? x제곱 앞에 a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2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차 부등식인 때랑 2차 부등식 아닐 수도 있죠.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0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 요게 잘 나와요. 요게 잘 나옵니다. 그냥 애들이 그냥 바로 그래프 그리고 막 그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a가 0이었어요. 대입해볼게요. 5밖에 안 남죠. 그럼 5는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x가 없기 때문에 x의 몇을 넣든 이 부등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x를 넣어봤자 어차피 없거든, x가. 그러니까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지. 문제가 뭐였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라고 했잖아요. x가 몇이든 무조건 성립하죠, 이 식은. 그렇기 때문에 a가 0이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그럼 a가 0이어도 괜찮다고. 두 번째, a가 0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럼 a가 0이 아니었으면 이제 2차 부등식이 된 거죠? 자, 그럼 해석해야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어떻게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긴 게 이렇게 생겨야겠지? 그럼 아래로 볼록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나온 거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풀어야겠지. 그럼 짝수 공식 갑시다.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5a가 0보다 작다 나오겠죠. 그럼 a가 몇하고 몇 사이네? 이거 잠깐만. 사이로 정리죠? 근 0하고 5죠? 예, 그래서 0하고 5 사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나 여기까지? 근데 어때요? 이 범위에서 지금 이 친구가 나온 거죠. 이렇게가 연립부등식 관계인 겁니다. 그럼 얘랑 겹치는 거 찾아야겠지. 근데 얘가 머릿속에서 수직선에 잘 안 그려지려나? 0보다 크다 체크하고 0하고 5 사이 체크하면은 뭐야? 결국 겹치는 게 이 친구죠. 그럼 답이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A 몇이어도 된다 했어요. 0이어도 이 식은 성립한다고 했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얘까지 합쳐가지고 최종적인 답이 A가 0 이상 5 미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기까지? 왠지 괜찮아?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야, 그럼 5-2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2차 부등식이라고 목 박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럼 기준 나눠서 생각해야겠지. 그럼 a가 몇일 때 기준으로 나눠야 될까? 4일 때로 해야겠죠? 네, 그래서 4일 때, 4가 아닐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5-3번도 볼 건데, 자 봐봐. 보면은 이차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이렇게 나와서 쌤이 아까 항상으로 바꿔서 물어본 거예요. 항상이니까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합니다. 항상 어떻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네한테 부등식 때 처음 할 때 위아래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나와요. 그러면 누가 위에 있으래요? 2차 함수가 위에 있으래? 직선이 위에 있으래? 2차 함수가 위에 있어야 되죠? 문장 보면 알잖아요. 그럼 2차 함수가 이제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2차 함수가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4x 마이너스 2a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풀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다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식 간단하게 하고 해석하면 되겠죠. 문제 풀 때 이러면 바로 끝납니다. 쌤 해야 됐나? 자야, 지금 쌤이 계속 너희들한테 부등식 풀 때 그림을 자꾸 곁들이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면 그림을 곁들여 너네가 이해하기 쉽거든. 특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가보자. 자,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못 박아놨어요? 그럼 A는 절대로 몇이 아니겠네? 0은 아닐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해석가 뭐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는 거야. 이거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문제 아니에요? 이거 항등식 문제 아닙니다. 그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는 거지. 근데 해를 뭐 하래요? 가지래요. 그럼 그 말은 있단 거야? 없단 거야? 있단 거지.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무조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을까? 자, 그럼 그랬을 때 A값 범위를 이제 구하라고 했거든요. 오케이. 근데 얘를 풀 때는 자, 요 아래 거를 잠깐 먼저 가지고 풀어볼게요. 아래 것도 보자. 몇 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A는 절대로 0이 일단 아니야. 자, 그럼 해석해보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뭐한 거 찾는 거야? 위에 있는 거 찾으래지. 근데 해를 뭐래? 갖지 말래.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할 거야, 문제 두 개를. 얘부터 먼저 해석해보자. 그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없으란 거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었다면 어떨까요? 어떤 경우에서든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있지 않아요?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반드시 있죠. 그럼 해를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는 거예요.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있다. 그게 해예요.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반드시 있는 거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반드시 우린 위로 볼록이어야 돼. 그럼 a는 0보다 작아야겠지. 그치? 그럼 위로 볼록인데 해를 갖지 말라고 했잖아.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없어야 된다 했지. 자, 그럼 1번, 2번, 3번 몇 번이 맞을까? 3번이 맞겠죠. 2번도 맞아요. 잠시만요.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없으면 되는 거죠. 맞네. 얘도 답이 돼요. 왜냐? 여기 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것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같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얘는 뭐야? 결국 뭐야? 이거 그대로 시켜봐.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판별식이 0 이하를 풀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쌤마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위에 걸로 해보죠. 위에 게 좀 더 까다로워서 그래. 까다롭다기보다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A가 0이 아니라고 했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나는 몰라. 그렇기에 아래로 블록을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야?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있으란 소리인 거지.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었을 때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요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러면 A가 0보다 컸으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셋 중 하나인 거잖아. 뭔진 모르지만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셋 중 하나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든 결국 해를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야? 갖는 거지.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면 그냥 무조건 맞는 거야. 그냥 무조건 맞는 거야. 근데 A가 0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위로 블록인 거지. 그럼 위로 블록이면은 또 세 가지를 그렸을 때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하겠지. 자,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있으라고 없으라고?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거 둘 다 안 되는 거고 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자, 이게 2번 문제에서의 조건이었고요. 이게 1번 문제에서의 조건이었어요. 얘는 이렇게 두 개를 봐야 되죠. 얘는 몇 개를 봐야 돼요? 몇 개 먹으면 돼요? 한 경우만 풀면 되는 거죠. 쌤마이니? 그래서 이렇게 2차 부등식 나왔을 때는 해를 갖도록, 해를 갖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갖도록을 갖지 않도록으로 풀어. 그리고 어떻게 할지 나 설명할 거야. 얘가 까다로워. 얘가 생각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한 케이스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를 해를 갖도록이라고 나오면 2차 부등식에서야. 딴 거 말고 2차 부등식에서 이때는 해를 갖지 않도록으로 푸는 게 가장 너네가 생각하기 편해. 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럼 다시 말을 바꿔서 해볼게요. 그럼 2차 함수가 이걸로 해석할 거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있으란 거야 없으란 거야? 없으란 거죠 이걸로 풀면은. 그러면은 다시 아래로 블록이면 어떠한 경우에서든 위로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반드시 있죠. 네, 그래서 a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무조건 위로 블록이어야 돼요. 그리고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없으면 되는 거예요.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둘 다 없죠.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뭐니? 요거 뭐야 0 이하를 풀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로 풀면요.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 이하니까 판별식을 씁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3A가 0 이하거든요. 사이로 정리죠. 근이 0하고 -3이지. 그럼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언제였어요? A가 0보다 작을 때였죠. 그럼 0만 제외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원래 0 있었잖아. 는 있었잖아. 요것만 딱 제외시켜주면 되겠죠. 됐나? 야, 그러면 이거는 문제에 알맞게 푼 거야? 문제랑 반대로 푼 거야?
반대로 푼 거지. 이 상태, 그럼 다시.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였고, 우리는 반대로 풀었어. 반대의 반대는 뭘까? 원하는 걸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얘 반대 범위를 풀면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사이로 정리였지. 그럼 이거 반대는 뭐겠어요? 큰큰 작작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바로 생각하면 돼요. 수익선 그리면 이거예요. 수익선을 그리면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의 반대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반대로 하면은. 그럼 큰큰 작작이 되겠지? 그럼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A가 0보다 크다겠지. 근데 반대를 할 거면 끝까지 반대를 해야 돼. 여기 는 있었죠. 그럼 반대니까 는 없어지겠죠? 는 없었죠. 반대로 해주니까 는이 생기겠죠. 오케이? 아, 야, 근데 몇 차 부등식이라고? A는 절대로 몇이면 안 됐어? 아, 그러니까 다시 없어져. 다시 없어지는 거야. 원래는 있어야 돼. 근데 2차 부등식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없어지게 되는 거야.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보면 답 맞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너네가 혼자 풀 때 많이 헷갈릴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서 의존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를 같도록이라고 나왔을 때는 반대로 같지 않도록으로 풀고 그 상태에서 나온 답을 반대로 바꿔주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야. 반대의 반대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 화장실에. 네, 갔다 오세요. 자, 잠깐만. 7번. 얘도 2회차 때 하자, 얘도. 일단 얘는 건너뛰고. 자, 이거 문제 좀 X 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은 너네 175쪽에 5번 X 해주시면 되고요. 176쪽에 9번.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시고 15번 X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다 돌아와서 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한번 여기가 마지막 내용이 될 거예요. 1회차에서는. 그래서 오늘 다 그냥 마무리 지어버리겠습니다. 수요일부터 2회차 진행할게요. 뒤쪽에 나와있는 뭐 경우의 수 이런 거는 뭐 지금 해봤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거고요. 그냥 요거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돌리는 게 더 우리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이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너네가 좀 빠르게 넘어와가지고 좀 잊혀졌을 수 있는데 우리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걸 먼저 풀었었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결국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된다라고 해서 막 수위선 그려가지고 겹치는 거 찾았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설명 없어요. 자, 바로 가볼게요. 여기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랜만에 보네요. 절대값 나왔죠? 네. 자, 지금 크다 돼 있죠? 크면 뭐다? 큰 작작이었죠?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자, 그럼 얘를 풀게 되면은 자, 절대값 x-1이 3이면 되는 거죠? 근거하는 거니까. 자, 그럼 x가 일단 4면 되겠고 혹시 바로 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2 넣어도 괜찮죠? 마이너스 2 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3 나올 거 아니야. 굳이 이 절대값을 막 풀마 해가지고 풀 필요 없겠죠? 바로 나올 때는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럼 큰 작작이었으니까 4가 커요? 마이너스 2가 커요? 4가 커요. 자, 그럼 수위선 바로 그릴게요.
그럼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바로 끝났어요. 자,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사이로 정리죠. 자, 그럼 근 구해볼까요? 몇 하고 몇일까요? 6하고 마이너스 4죠? 그럼 6은 4보다 오른쪽에 있겠고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겠죠? 이제 사이로 정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제 쌤이 수직선 바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연립은 공통인 거 찾는 게 목표라고 했죠? 그래서 공통인 거 찾으면 됩니다. 이게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보다 미만 또는 4초가 6 이하 이렇게 풀어주시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어때요 결국? 그냥 풀고 겹치는 거 찾으면 끝. 똑같다라는 겁니다. 연립부등식은.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큰 작작이죠? 큰 암산할 수 있겠네요. 몇이죠? 그렇죠. 3하고 마이너스 2죠. 계속 해보는 버릇을 해야 늡니다. 그럼 큰 작작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얘는 암산하라고 하면 좀 가혹하죠. 네. 얘는 해보면 2, 1 몰라 쌤은 자꾸 보여 이런 게. 3하고 마이너스면 되겠고 너네도 보입니다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얘는 2x 더하기 3 x 마이너스 5 그리고 사이로 정리로 나오겠죠? 자, 그럼 근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5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5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사이로 정리해 주시고 겹치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3 이상 5 미만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딴 거 어려운 거 없고요. 그래서 이 또한 똑같다. 두 연립부등식의 해를 알려줬지. 그럼 요 3하고 4가 얘네들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은 요건 답이 다 결정돼 있어. 여기 는 있어 없어? 그럼 3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겠죠. 실제로 3 넣으면 0 나오죠. 4는 아래 거겠죠. 해서 A를 찾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A 값에 뭐래? 아이고 호락호락하지 않죠 지금 얘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은 봐봐, 일단은 원래 하듯이 풀어볼게요. 그럼 얘를 풀면요 근이 3하고 2잖아? 큰 작작이지? 그러면 2랑 3이니까 큰 작작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되죠. 곱해서 4A 더해서 A 더하기 4니까 4랑 A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가 0 이하가 될 거야. 그럼 사이로 정리를 쓰겠죠. 근데 A가 4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 압니까? 모르죠. 그럼 얘는 둘 중 하나예요. 4 이상 A 이하 아니면 A 이상 4 이하 둘 중 하나예요. 그쵸? 제가 알려줍니다. 저 해를 보면은 둘 중 걸을 수 있습니다. 위에 게 맞을까요? 아래 게 맞을까요? 아래 게 맞는 겁니다. 해를 알려주자. 이걸 적극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는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됐죠? 4 이하야 되는데 어떻게 4 이상을 쓰겠어요? 자, 근데 이제 뭐야? 연립부등식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겹치는 걸 찾는 거였지. 그럼 얘를 이제 수직선에 나타낼 건데 우리는 해를 알고 있어 안 알고 있어? 요게 나와야 되는 거야. 딱 요것만 나와야 되는 거야 해가. 그러면 봐봐, 이건 시뮬레이션이니까 필기하지 말아봐. 4랑 A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겹치는 부분이 몇 군데죠? 2군데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요거 예죠? 아 오케이 맞았어요? 근데 이거 말고 해가 또 있어 없어? 해를 알려줬는데 이거 말고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친구가 하나가 생겨버렸지. 그럼 이 상황은 맞는 상황일까 틀린 상황일까? 틀리겠죠. 우리는 요것만 나와야 돼. 요것만. 그럼 A가 2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에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이제 필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겹치는 게 이 친구예요. 그래야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나와요. 그쵸? 그럼 A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무조건? A는 2랑 3 사이에 있어야만 하겠죠. 그치? 자, 또 오늘도 왔네. 이렇게만 하고 다 쓰면 안 됩니다. 는 붙일까 말까를 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 겹치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겹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잘 따라보자. 2였다고 쳐보자, A가. 는 딱 줘보자. 그럼 2였어. 1로 가겠지. 얘 2 없어? 있어? 없어? 없지. 얘는 2 열로 오면은 2 있지, 얘는. 그럼 2가 겹치는 거야, 안 겹치는 거야? 안 겹치는 거죠. 잘 복습됐네요. 그러니까 는 있어도 괜찮은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3에도 는을 붙여봅시다. 그럼 3 없어요. 3 있죠? 3 안 겹치죠? 그럼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능? 그래서 잘 항상 이해 안 될 땐 사과 딸기 생각하랬죠? 내가 사과가 있고 제가 사과가 없어. 그럼 나는 사과는 안 겹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잘 풀어보세요. 활용은 또 넘어가겠죠? 자, 여기 부분은 아주 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2차 분식 연습되고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익숙해져 여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회차 때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요. 여기 연습 문제도 마찬가지로 X 좀 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7번 X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 이제 마지막 단원인 경우의 수. 마지막 단원은 아니고 단원은 총 4개인데 세 번째. 네. 근데 3단원하고 4단원은 다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1주일이나 2주 정도면 다 끝나요. 그리고 여기는 기말고사 시험범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은 지금은 현재 하지 않고 아마 그 2회차 할 때 앞에서부터 뭐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 했던 거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그냥 쭉쭉쭉 올 거거든. 안 했던 거 하면서. 그럼 아마 여기까지 올 거예요. 또 다시 결국. 3월 되기 전에 여기까지 올 거야. 그때 할 거고. 가끔 그 작년 데이터인데 본인 청구가 중간고사 때 이 경우의 수를 건너 떠서 여기를 시험 범위로 잡더라. 중간고사에 마지막 단은 행렬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할게요. 초등학생도 풀어요. 되게 쉬운 곳입니다. 대신 이제 단어들이 좀 생소해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전혀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이 행렬이라는 게 너네가 수학을 어려운 걸 좀 쉽게 바꾸도록 도와주는 친구거든. 그런 거라 얘도 이렇게 말할 정도. 혼자서 공부해도 다 맞춰요. 이렇게. 혼자서 그냥 책 보고 풀어도 어려운 게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1회차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수요일부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요. 일단은 쌤이 이제 무슨 개념이 있었는지를 요약본을 좀 드릴 겁니다. 요약본으로 개념 정리해서 좀 드릴 거고, 뭐 아니면 그냥 뭐 첫 부분은 그냥 쭉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또 막 20분 들어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었다 정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곱셈 공식도 뭐 설명을 하겠습니까? 다시 시험 보겠죠. 네.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할 때 좀 곱셈 공식을 안 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럼 그거 이제 빈 곳을 이제 쌤이랑 같이 하면서 넘어가겠죠. 근데 아무리 너네가 계속 외우고 그리고 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보고 뭐 사실상 너네 뭐 3차 방정식 풀 때든 2차 방정식 풀 때든 곱셈 공식은 사실 계속 썼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안 했던 뭐 활용 같은 거, 도형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쌤하고 다 진행을 할 거예요 2회차부터는. 네, 그러니까 좀 뭐 빈 부분 이런 거는 이제 다시 이제 리마인드 한다 생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